안녕하세요, 이찬영입니다. 네, 어른의 홀로섭이라는 제가 쓴 책인데요. 이 책 같이 나눠보고 있고, 오늘은 제 1장에 곰곰 읽고 홀홀 쓰며 거듭 성장하는 인생이라는 소챕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매일 아침에 성경 묵상을 하면서 글을 쓰고, 그 쓴 글을 SNS에 나누기를 한 6년 정도 반복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이제 한 3년 정도 했을 무렵이에요. 3년 정도 했으니까 그때까지도 꽤 많은 분량의 글들을 매일 아침에 써서 그렇게 이제 SNS에 나누고 있었죠. 이렇게 한 3년 정도 하다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매일 글을 써서 모으면 이게 나중에 뭐 충분히 책도 이런 방식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겁도 없이 까짓것 책도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게 사실 밑도 끝도 없이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때까지 이렇게 썼던 글의 양이 매일 한 3년 동안 썼으니까요, 한 1000개 정도, 1000개의 아티클 정도의 글을 썼던 거죠. 그러니까 보통 A4 용지 한 장에서 한 장 반 정도 썼으니까 최소한 1000페이지에서 1500페이지 정도를 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A4 용지 그 100장 분량 정도면 실용서 한 권 정도 분량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분량상으로만 볼 때 15권 내지 10권 내지 15권 정도를 책을 쓴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만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주제의 글을 계속 쓰면은 뭐 1년 안에 책 한 권이 아니라 몇 권이라도 쓸 수 있을 것 같다, 분량상으로만 볼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겁도 없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겁도 없이 쓴 것 같아요. 겁도 없이 계속 해오던 대로 아침 시간에는 성경 묵상 글을 쓰고, 퇴근 후에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책을 쓰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근데 뭐 이게 곧 깨닫게 됐죠. 이 성경 묵상 글이라는 거는 그 주어진 텍스트가 있어서 그걸 잘 읽고 또 자료 참조해서 그래서 써낼 수 있는 거였지만,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쓴다는 것은 완전 다른 글쓰기죠. 일단 어떤 주제로 방향을 잡아야 할지 정하고 그 주제대로 계속 글을 내가 써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주장을 하면 그것에 따른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 근거들을 이렇게 전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하다가 뭐 좀 여러 번 뒤엎고 한 끝에 우여곡절 끝에 책의 키워드를 기록이라는 그 방향으로 잡고, 그리고 이제 책을 계속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정하고 이제 조금씩 진도를 나가면서 달라진 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 책의 주제와 관련된 다른 책들을 찾아서, 그런 책들을 찾아서 읽기 시작했고, 그리고 뭐 TV를 보든 아니면 뉴스를 보든 아니면 다른 자료를 보든 일상에서 이렇게 부딪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 기록이라는 키워드, 그런 프레임을 갖고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기록이라는 렌즈가 이렇게 씌워진 것처럼 모든 사물을 그렇게 기록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기존에는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기록이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다시 깨닫고 보게 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얘기하자면 길지만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한 1년 정도 만에 이제 초고를 완성하고 그거를 출판사에 보냈고,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한 출판사의 출간 의대로 이어져서 2014년 기록형 인간이라는 책이 세상에 나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첫 책은 매일경제 신문사에서 나왔고요. 어쨌든 이 책을 시작으로 이제 작가 겸 강사의 길을 걷게 된 거죠. 기존의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완전 정말 새로운 길을 걷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6년 전 201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계속 지금도 매일 조금이라도 책을 읽고 또 조금이라도 글을 쓰는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이게 일종의 학습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화한 지식을 바탕으로 또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고 그것들을 이제 칼럼과 책 강의로 이제 풀어내고 있죠. 그것이 제 직업이 되어버린 거죠. 물론 이 일이 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업무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업무 시간 외에는 그 업무를 잊고 이제 개인 생활을 즐겼었는데, 지금의 이 라이프 스타일은 사실은 이제 눈 뜨고 그래서 또 잘 때까지 계속 뭔가를 읽고 쓰고 강의하고, 뭐 어쩌면 눈 뜨고 있는 내내 뭐 책을 읽고 뭐 글을 쓰거나 강의하거나 고민하거나 뭐 그렇게 지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 수도 있거든요, 전에 비해서. 그러나 사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어떤 강점들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능력이 최대한 발휘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남이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고유한 어떤 능력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려서 활용되고 있다는 그 느낌을 받을 때 좀 충만한 행복감까지 느끼기도 하죠. 공부하면서 이렇게 성장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성장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남과 나누는 일은 언제나 참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 겸 강사로 이제 살게 되었는데, 예전에 TV를 열심히 보던 시절에 강연 프로그램을 보면서 거기에 나온 강연가들을 이제 바라볼 때 막연히 부럽다는 생각들을 했어요. 한 분야의 어떤 전문 지식을 잘 멋지게 이렇게 강의하는 모습을 보면은 진짜로 멋져 보이잖아요. 이제 반면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뭐 때로는 비슷한 세월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루어놓은 게 별로 없는 제 모습을 보면서 좀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쩌면은 그런 차이가 당연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전문가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착실히 내공을 쌓아왔잖아요. 그러한 또 경력들을 차곡차곡 밟아왔기에 또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제 모습을 바라볼 때 저는 어떤 제게 축적되는 일보다는 그냥 월급을 받기 위해서 남이 시키는 일, 조직이 시키는 일만 뭐 그냥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그때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에게 축적되는 것들이 그리 상대적으로 좀 많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 차이였죠. 그런데 어쨌거나 제 작은 어떤 그런 경험, 노하우를 잘 엮어서 또 다른 사람의 지식을 빌어서 이렇게 책이라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출간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좀 더 다르게, 이전과 다르게 바라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개인 기록 관리 디자이너라는 그러한 브랜드 네이밍을 해서 그렇게 출사표를 던지게 되었고요. 그 결과 또 한 케이블 방송에 출연하게 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몇몇 텔레비전 방송과 라디오에도 출연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제 기록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대기업 임원 앞에서 조찬 강의도 했고, 뭐 300명 이상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큰 강연도 하였고요. 최근에는 뭐 850명 정도 온라인으로 강의한 적도 있었고요. 그렇게 이제 다양한 청중을 대상으로 제가 가진 기록이라는 베이스를 바탕으로 자기개발 분야 혹은 또 여러 가지 부모 교육, 학생 대상으로 한 시간 관리, 할 일 관리, 뭐 기업 대상, 여러 청중을 대상으로 이제 강연을 하게 됐죠. 그렇게 작가 겸 이제 강사로 살아오고 있고요. 명백히 이제 이렇게 현재 제 위치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책을 읽고 또 글을 쓰고 그것들을 잘 학습하는 그러한 어떤 습관이 있었기에, 그 습관들을 통해서 저의 어떤 부족한 능력들을 키울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습관들을 멈추지 않는 한, 이제 이런 방법으로 계속 성장해 나간다면, 그렇게 전문성을 강화해 나간다면 더 큰 기회, 더 짜릿한 기회들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지난 회와 이번 회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코 제 자랑을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 거는 잘 아실 거고요. 뭐 특별한 것이 없는 평범하게 살아온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나만 할 수 있는 고유한 어떤 강점들을 더 개발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사회에 좀 공헌하고, 또 저도 그 반대급부로 부가가치를 얻어서 좀 장기적으로 내 인생을 설계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계획과 목표 아래 어떤 작은 노력을 기울여서 현재 지금 과정 중이지만요, 현재 이르른 저의 모습, 저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힌트를, 통찰을 좀 얻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러길 원해서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책을 읽고 그리고 그걸 잘 습득의 일환으로 글로 풀어내는 것, 정리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해는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작가로 전환한 그런 과정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뭐 내가 작가 될 것도 아닌데 나하고는 관련 없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누구나 저처럼 뭐 전업 작가로, 강사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런 작가의 정신을 가지고 작가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주어진 시간 내에 적극적으로 최대한 효과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은 당면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작가처럼 작가가 하는 역할처럼 그렇게 책을 읽고 글을 써서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필요한 지식들을 잘 습득하고 수집하고 습득하고 학습해서 그것을 엮어서 또 나만의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내야 되기에, 그것이 어떤 분야이든 어떤 일을 하시든 그렇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 필요한 유익한 컨텐츠, 텍스트들을 읽고 그것들을 잘 엮어내는 그러한 습관들을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작가란 게 뭐 별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무슨 그럴듯한 책을 출간해야 작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매일 글을 써서 그 글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작가의 어떤 스피릿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저도 현재도 꾸준하게 아주 작은 글이지만 써서 SNS에 다른 여러 사람들과 나누고 있거든요. 그렇게 누구라도 매일 어떤 자신만의 특정한 분야의 컨텐츠들을 습득하고 독서하고 그것들에 관련된 글을 써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작가인 거죠. 작가처럼 사는 것이죠. 그렇게 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고유한 컨텐츠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반대급부로 나 자신도 빠르게 성장하고 그것들이 쌓여지면 또 분명하게 경제적인 부가가치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루이 파스테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성공한 비결을 알려주겠다. 내가 가진 힘이란 오직 끈기뿐이다. 성공의 어떤 과정 가운데 이 인내심, 꾸준히 자기가 나아갈 바를 견지하는 그 힘,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고요. 물론 그 전에 좋은 방향, 옳은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옳은 방향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나아갈 때 반드시 그 고지에 다다를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려운 때인데 힘내셔서 하고자 하는 바를 잘 인내하셔서 이루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